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선광, 다우데이터 연일 하한가를 맞으면서 지금 매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현금으로 매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만 손해를 보고 끝나는 것인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한 경우에는 계속 하한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채무만 남게 되겠죠. 재산 가치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반대 매매도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만 많이 남게 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개인회생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5가지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과 개인회생. 주식과 개인회생이 왜 문제냐 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회생은 일부는 변제해주고 일부는 탕감인데, 요 일부 변제한다는 이게 내가 가진 청산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청산가치라 하면 나의 재산하고 유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순화하면 내가 자동차나 아파트나 빌라나 현금이나 이런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점점 높아지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토토로 탕진을 하면, 내가 1억을 탕진했으면 지금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도 무턱대고 주식 코인 탕진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을 다 시켜주고 채무 탕감을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제재나 징벌의 의미로서 내가 1억을 탕진했으면 그 1억이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탕진한 이 금액보다 변제금이 더 커져야 되니까, 탕진한 금액이 클수록 내 주머니에 없는 재산인데도 변제금이 더 커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2022년 6월 28일에 보도자료가 발표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토토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코인으로 1억 원을 탕진한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청산가치가 1억이 아니라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이게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은 월급을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고,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더 넣으면 월급 빼기 210만원, 자녀 2명을 넣으면 월급 빼기 270만원, 자녀 2명의 무직인 배우자를 반영하면 월급 빼기 320만원 해서 남는 금액만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부양가족은 무조건 반영해주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반영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논점. 그러면 지방법원은 어떻게 되는가? 지방법원은 종래의 기준이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지방법원은 개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1억 탕진을 하면 그 돈이 탕진한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청산가치 1억 이상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코인 탕진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기가 좀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지방에 살아서 지방회생법원에 신청하는데, 내가 탕진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기각이 되나? 내가 탕진 금액이 3억인데 그럼 3억이 청산가치에 다 반영되면 나는 3억 이상을 변제해야 되나? 내 월급으로는 3년 동안 3억을 변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내 월급으로 탕진 금액을 100% 변제 못한다고 무조건 기각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실무상은 생계비를 감액하고 변제 기간을 늘려가지고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원래는 150만원 빼기 125만원 하면 월변제금 25만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제하려니까 주식 코인 탕진이야, 변제를 많이 시켜야 돼. 그런 경우 법원은 15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00만원만 빼라, 그래서 월 50만원 변제해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100만원 변제금을 36개월 낸다고 가정하면 3600만원을 변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코인 탕진액이 많으면 100만원을 60개월 동안, 변제기간 60개월 동안 내라, 이렇게 해서 6천만원을 변제시키는 거죠. 결국은 최종 변제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높아진 변제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계비를 감액하고 변제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변제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만큼 60개월만큼 변제하는 것만 받아주고 그만큼만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 못한 이 채무는 탕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방법원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 어느 정도 변제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생활비 채무나 병원비 채무나 필수적인 이런 채무라면 변제율이 5%, 7%, 10% 이런 것도 통과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식 코인 탕진의 경우에는 원래는 100%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전액 변제시키는 게 원칙인데 월급이 작아서 100%를 변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기간 늘린 거니까 그래도 그 변제율이 100%는 안 돼도 적어도 50% 60%는 나와야 통과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변제금 적게 내고 싶으니까 150만원 180만원으로 이직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제율이 너무 낮게 나오면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몇 프로를 변제해줘야 되냐? 지방법원의 통일된 기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9%, 5%, 뭐 10% 변제하겠다 이렇게는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러면 인가 결정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기간을 늘렸다 하더라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논점. 그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그러면 나 서울에 신청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알아보신 거 많으니까 서울에 관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관할이라 하면 주소, 직장, 거소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소는 별도로 소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전입신고된 주소가 서울에 있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관할이 생기는 거죠. 일단 비정규직, 일용직 경우 있죠. 이분들은 나 어차피 최저시급 내외를 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별 관계없다, 이런 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 직장을 구해서 서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용인, 수원, 남양주, 의정부 이런 데 사시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좋아서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그 가까운 서울 가장자리, 남양주 경우에는 뭐 중랑구나 뭐 광진구 이런 데 되겠죠. 그런데 전입신고로 월세방 구해서 거기 살면서 그렇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도 관할을 조사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전입신고만 걸쳐놓고 실제로 살지도 않는다거나 허위로 직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취하 권유가 됩니다. 이 사건 서울회생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논점. 특히 채무 발생 경위를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피해를 봐서 빚져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코인 다단계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뭐 V글로벌 사건이라든지 다단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코인 탕진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은 원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인 탕진이 아니라 내가 다단계에 사기 피해 당했다 그러면 사기 피해는 원래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사기 피해 당한 금액을 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코인 탕진이었는데 코인 탕진이 되면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사기 피해다 주장해서 사기 피해로 인정받으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 사건들을 봤을 때 이번에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을 좀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식 탕진보다는 사기 피해라고 주장을 해주는 게 맞고, 또 재판부에서도 사기 피해로 인정해서 청산가치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가 조작 세력이 주식을, 거래량 적은 주식을 골라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이게 뭐 투자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잘못해서 손해본 것도 아니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게 명백한데. 근데 이제 재판부나 회생위원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이거는 향후 법원의 판단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연일 하한가를 맞으면서 심지어 반대 매매조차 못하고 아무 방법 없이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일단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가 탕진한 주식 코인 금액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근데 서울은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주식 탕진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청산가치 0원이니까 나는 내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만 변제하면 되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아직도 예전 규정을 따르니까 주식 탕진액 이상 변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월급이 많은 분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뭐 100% 변제하냐 이게 문제되는 것이지, 월급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변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생계비를 좀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내가 되는 데까지만 변제해주면 나머지는 탕감받고 개시 결정 받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되, 단 너무 작은 월급으로 변제율이 너무 낮아지면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주식 코인 탕진하고 5% 10% 변제하겠다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기각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그래서 내가 서울에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서울에 직장에 있거나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단 허위 주소 직장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 발생 경위가 사기 피해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예 청산가치 반영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기 피해는 원래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법원의 추후 경위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든 주가 조작이든 코인 다단계 사건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기친 그 일당들이나 주모자나 그 조직이 너무 믿고 어떻게 처벌하고 싶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채무를 탕감받고 나부터 사는 게 우선입니다. 다단계나 주가 조작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람들 잘못을 밝혀내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결국 배상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고소해서 배상 받는 건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내가 살아있을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일단 나중에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채무탕감 받는 게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특히 반대 매매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연일 하한가를 맞아서 팔 수도 없다, 이제 채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채무 탕감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의 주식 투자를 이렇게 방해하고 자본 질서를 흐리는 이 주모자들에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선례를 봤을 때 뭐 얼마나 많은 처벌이 될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으로 많은 채무가 발생한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